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빵집 실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부에 들어가 있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제 포지션은 공격수였어요. 그날도 경기 막바지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공을 먼저 잡으려다 그만 그의 거친 태클이 제 다리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무릎 아래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 부상으로 1년 동안은 뛸 수 없었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원망스러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다시 굴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가 있었고 청소년 대표를 노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부상에서 회복하고 저도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꿈을 접고 평범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따라가려니 쉽지 않았고 결국 중하위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어요. 축구를 그만둔 이후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전역하고 나니 22살이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좋은 선임과 동기들을 만나서 인생에 대해 조금은 깊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는 요리 쪽으로 가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 베이킹을 접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취미로 베이킹을 한다면서 제빵 기계며 오븐까지 집에 다 구비해 둔 거예요. 그날 친구가 만든 빵을 맛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걸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2달 동안 주말마다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를 때마다 마음도 같이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빵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가족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주변 반응이 좋았고 그게 또 자극이 됐습니다. 나 이거 진지하게 배워볼까?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빵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필기는 2번 만에 붙었고 실기는 1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때의 성취감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밀가루 냄새, 반죽의 감촉과 오븐 앞에서 땀 흘리던 순간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내 빵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인생의 2번째 꿈이 됐습니다. 제빵을 배우며 막연히 꿈을 그렸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23살 후반, 저는 결국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업용 보일러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하루가 끝나면 손끝이 굳고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열심히 일하면 나아지겠지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어느덧 7년.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 통장에 7천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빠듯했지만 제 손으로 모은 돈이라 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도 괜찮을까?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일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모르겠다라는 결론이었죠. 회사를 그만두자는 결심이 갑자기 든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제 안에서 조용히 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젠가 내 이름을 걸고 일하고 싶다. 그 마음이 조금씩 현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제 머릿속에는 계속 빵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때 친구 집에서 처음 빵을 구웠을 때의 설렘,
5분 앞에서 기다리던 그 시간들, 그 감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망하더라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완전히 잡아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감하게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니 모은 돈이 약 9,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반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몇 년 전 따놨던 제빵 자격증이 이제는 손에 익지 않아서 감각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1년 과정이었어요. 하루하루 새벽부터 연습했습니다. 밀가루 냄새를 맡으며 다시 그때의 감각을 되살려갔습니다. 처음엔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뒤 저는 드디어 창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창업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빵집은 기술보다 입지입니다. 그 말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 유동인구 많은 곳을 직접 발로 뛰며 찾았습니다. 퇴근하던 사람들, 학원 가는 아이들, 마트 가는 주부들, 그 발걸음의 흐름을 매일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나서야 제가 원하던 조건의 빈 매장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 1층 15평짜리 공간.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날 계약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첫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비용이 너무 커서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남의 간판 대신 내 이름 걸자.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인테리어, 오븐, 믹서, 냉장고, 쇼케이스, 간판까지 하나하나 견적을 내보니 총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은 1,500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날,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매장 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행인들이 새로 생긴 빵집이네 하며 고개를 돌려봤고 지나가던 아이가 유리창에 코를 대고 빵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드디어 나도 내 가게를 열었구나.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은 2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저는 그날 카운터에 쌓인 10,000원짜리 몇 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이면 한 달이면 500이나 600도 나오겠네. 그날 밤 저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이웃들이 사장님, 빵 맛있어요. 그 말을 건네줄 때마다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전성기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잘 됐습니다. 손님이 꾸준히 들어오고 단골도 생기고 매일 새벽부터 반죽을 치며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6개월은 유지였습니다. 매출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하루 평균 20만 원 정도, 잘 나오는 날은 30만 원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먹고는 살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탓을 했고 그 다음엔 경기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였습니다. 한 번쯤 와본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 손님은 없었고 인스타 광고를 돌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적자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 가스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 다 합치면 매달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이 300도 안 나오는 달엔 100만 원 이상씩 까먹었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게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결국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봤지만 매출 실적이 떨어지는 상태라 심사조차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쌓인 신용 덕분에 5천만 원 한도가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재료값을 갚고 임대료를 내고 이자만 내면서 버텼습니다. 월 이자 30만 원. 그게 내 희망의 비용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재료 주문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버티면 다음 달은 나아지겠지. 그 말이 현실이 아닌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엔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손목은 항상 저렸고 허리는 굽은 채로 펴지질 않았습니다. 빵 반죽을 치다가 쥐가 나서 반죽을 바닥에 떨어뜨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반죽을 다시 주워 담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발바닥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물맛이 이상하게 썼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도 다음 날 새벽이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반죽을 치고 오븐을 켰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이젠 장사한다는 말보다 버틴다는 말이 더 잘 어울렸습니다.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숨이 먼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오븐을 켜면 설렘이 있었는데 이젠 오븐 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불빛이 켜지는 순간 오늘도 돈이 새어나가겠구나.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매출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7만 원, 5만 원, 어떤 날은 3만 원. 빵은 남았고 냉장고엔 재료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미리 결제해둔 상태라 돈이 없어도 재료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독촉장이 붙었습니다. 미납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문구가 처음엔 겁났지만 나중엔 그냥 익숙했습니다. 대출이자도 밀렸습니다. 30만 원씩 빠져나가던 게 잔액 부족으로 미납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자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면 이제는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버티기보다 시간 때우기가 됐습니다. 손님이 없는 낮에 홀로 의자에 앉아 쇼케이스 속 빵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제 시간과 체력 그리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빵이 식을수록 제 마음도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빵이 다 팔리지 않아서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은 크루아상 몇 개를 봉지째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제는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폐업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다음 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6시 오븐 불을 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버티자.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나았겠다. 투자 비용도 없고 매달 250, 300이라도 안정적으로 받던 그 시절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땐 지겨웠는데 이제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 지루했던 회사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한 거였는지를. 힘든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앞 유리문에 붙은 임대문의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진 못 본 종이었는데 이젠 익숙하게 보였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조금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결국 저는 폐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은 그렇게 조용히 오는 법이더군요.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가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영수증 더미를 보며 그동안 지나온 시간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계약하던 날, 인테리어 공사하던 날, 첫 손님이 들어오던 순간 사장님, 이 빵 맛있어요. 그 말을 듣고 웃던 그날. 다시 생각하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오븐 전원을 내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지는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두려움보다 끝났다는 해방감이 조금 더 컸습니다. 간판 불을 끄고 유리문에 임시 휴무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임시라는 단어가 너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다시 열 용기는 없었습니다. 밖은 어둑했고 가게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버텼는지 그 얼굴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에 묻은 밀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게 마치 지난 빵집을 운영하던 시간들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 흔적을 털어내듯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날이 제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은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를 정리하던 날, 오븐 위에 쌓여있던 밀가루 봉투들을 들고 한쪽 구석에 쌓아두며 이걸 다 썼던 날들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달력을 떼며 그 위에 빼곡하게 적힌 주문 내역을 바라봤습니다. 빵 20개 예약, 단체 주문 그리고 생일 케이크. 그 흔적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테리어 해줬던 사장님이 와서 철거 견적을 봤습니다. 이건 그대로 두면 다음 사람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몇 달을 쌓아 올린 공간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게 그렇게 쉽더군요. 마지막 잔금을 주고 계약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진짜로 끝났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게의 마지막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대견하다. 그 말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들리던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요. 이제는 그 말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리를 다 마친 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자. 이제 다시 일어서면 된다. 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 5천만 원이면 금방 갚는다. 어릴 때 실패하는 게 낫지. 이제 진짜 어른 된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죄송했습니다. 저희 집도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기에 도와달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이상하게 흐릿해 보였습니다. 가게 간판이 없어진 거리, 그 자리에 남은 건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밀가루 냄새도 오븐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부모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 말이 그날 이후로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며칠 뒤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두 번째였습니다. 이전엔 그냥 바다를 보고 싶어서 갔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망하고 나니 정말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돈도 계획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동안 제 안에 쌓인 먼지를 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혼자 지냈습니다. 낮엔 그냥 걸었고 밤엔 숙소 창가에 앉아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없고 내가 망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 말도 아무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을 맞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잤습니다. 그 단순함이 그동안의 고생보다 더 값졌습니다. 다시 평범한 직장인이 되면 이렇게 일주일씩 여행을 다닐 일도 없을 테니까 겸사겸사 떠난 여행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지만 조금씩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현재는 빚을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5천만 원 중 절반도 못 갚았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안도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그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요즘은 자주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삶이었는지를.
그땐 왜 몰랐을까? 매달 고정된 월급이 들어오고 퇴근하면 불 꺼진 거리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정말 실감합니다. 그때의 실패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삶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요즘은 가끔 빵집 간판을 보면 그 시절의 제가 떠오릅니다. 오븐 앞에서 땀 흘리던 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날. 그 모든 게 이제는 기억 속 한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잘했다. 그때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